네, 어제 KT의 서유열 전 사장이 부정 채용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전임 이석채 회장 시절에 회장 비서실에서 관심 채용자 명단을 채용 담당자에게 알려줬고 이를 채용에 활용했다는 KBS 보도도 있었죠. 의혹이 많습니다. KT 관련해서 KT 새노조 오주헌 위원장 연결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주헌 위원장님. 네. 네, 나와 계시죠? 예, KT 새노조 오주헌입니다. 네. 먼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 특혜 채용 혐의로 KT 전 사장이 구속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성태 의원 측은 이건 KT 내부 문제고 본인과 관계가 없다 이런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당시 KT 홍보고객부문 사장 서유열 사장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예. KT 같은 경우에 입사 경로를 보면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인적성 검사라든지 서류 검사, 면접 단계를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데, 네.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 말씀하시기를 이 KT 입사 지원서를 인턴을 통해서 대신 제출했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세요. 예. 그런데 사실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렇지만 입사 지원서 자체를 인터넷으로 봤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접속하게 되거든요. 예. 그분이 주장하시기로는 당시 따님이 농구팀 관련된 일을 하면서 지방 출장이 많아가지고 제출이 어려워서 대신 부탁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사실 이렇게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서류 접수를 하기 어려운 분들 때문에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그렇죠. 접수하는 게 예, 훨씬 더 편리한 거고 상식적으로 해서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저는 어제 서유열 사장 구속된 거를 봤을 때 검찰이 어느 정도 혐의를 입증하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 더해서 KBS에서 이번에 또 보도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석채 전 회장 비서실에서 관심이 있는 지원자 명단을 인사부서에 전달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의 딸 외에도 KT에 정당한 절차 거치지 않고 채용된 것으로 보이는 직원들이 꽤 있다고 하는데 좀 파악한 게 있으세요? 이제 지금 2012년 하반기 공채 관련해서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고 있는데요. 예. 총 이제 검찰에서 확인하기로는 총 9명의 채용 비리가 있었다고 이렇게 하고, 네. 그 중에 어제 구속된 서유열 사장이 공채 관련해서 2명의 특혜 채용을 했고, 또 별도 채용 단계인 홍보객부문 직원 4명을 채용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네. 2015년 하반기 공채에서 김성태 의원 따님 포함해서 5명이 채용 비리가 있었다고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추정해 보면 아마도 비서실을 통해 내려온 분들 채용 비리가 3건 정도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예. 이건 이제 검찰 수사에서 좀 밝혀질 내용이겠습니다만 또 아무래도 핵심 관련된 자리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서류를 취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나서기는 힘들 것 같고 노동조합에다가 제보 같은 것들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좀 그런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나요? 네네. 2012년 그 당시에 관련된 제보뿐만이 아니고, 다른 제보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KT 전현직 임원들의 자녀들도 특혜 채용에서 관련돼 있고,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아니면 유력 정치인들의 자녀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서 주목할 거는 전현직 임원분들의 자녀분들이라거나 부모님이 유력 정치인이라고 그래서 꼭 특혜를 받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저희가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KT 새노조에서는 정치인, 퇴역장성, 전직 고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이 고문단에 대해서 또 문제를 제기를 하셨던데, 이건 이제 특혜 채용과는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다른 부분이죠. 예. 황창규 회장님이 경영 고문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했다. 이렇게 해서 14명의 명단이 이렇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방경찰청장이나 군 장성 출신들도 계시고요. 예. 근데 저희가 명단을
보다 보면 이분들 중에 이제 경기도 그 남경필 전 지사 특보였던 분이 포함되셨더라고요. 네. 2015년부터 경영고문으로 위촉되셨는데요. 요 분이 예. 그 당시에 그 남경필 전 지사 불법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네. 수사 중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2010년 임명될 당시에 그 검찰 조사 중이었고요. 예. 그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벌금형까지 받으셨던 분인데 이런 분을 경영고문으로 위촉을 했어요. 예. 그리고 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고문으로 또다시 채용을 했다는 거죠. KT에서. 네네. 그러니까 남경필 전 지사 그 특보를 그만두고 바로 이제 KT의 경영고문으로 위촉된 뭐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분이 하셨던 일이 불법 쪼개기 후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KT의 상품권강을 해서 뭐 그 쪼개기 후원을 한 게 2015년부터 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KT의 상품권으로? 네네. 그 임원들을 통해서 쪼개기 후원해서 국회의원 99명에게 그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지금 그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이 사건도. 예. 근데 그 경영고문을 위촉하셔서 이런 쪼개기 후원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다는 건지 참 어떻게 이런 분들이 그 자문이나 고문으로 위촉될 수 있는지 정말 그 의아합니다. 네. 이 KT 고문단 관련해서는 황창규 회장 때 이제 벌어진 일인 거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네. 이 KT 고문들이 대체로 어떤 일들을 하고 어느 정도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밝혀진 내용을 보면 뭐 최소 500만 원 이상이고요. 뭐 1,300만 원 넘게 받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보통 1년에 1억 정도 뭐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고 그 14분 운영하는데 20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다고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이석채 회장님 때도 뭐 경영고문 명단이 일부가 밝혀졌는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홍사덕 전 의원이 이석채 회장 재임 시절에 그 고문을 하셨는데요. 그분이 언론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딱히 하는 일이 많은 건 아닌데 많이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딱히 하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부 고문들을 많이 채용했다는 것은 이분들을 통해서 무언가 KT가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들을 노리고 있었다고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요. 예, 저희도 그렇게 의심이 들고 상식적으로 의심이 들어서 이 부분을 엊그저께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검찰에 고발했거든요. 알겠습니다. KT 새노조의 오주원 위원장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뭐 자유한국당 홍문정 의원의 전직 보좌관과 지인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보도도 KT 관련해서 나왔는데 이건 KT 민주동지회 쪽에서 또 이거는 아마 고발을 한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분을 KT 민주동지회에서 고발하셨다고 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 KT 경영고문 밝혀진 명단에 그 홍문정 의원 보좌관 출신 3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특정 의원 출신 보좌관이 3분씩이나 포함됐다고 하는 부분은 좀 이상해 보입니다. 그 KT 새노조하고 KT 민주동지회는 좀 다른가 봐요? 네, 저희는 2011년도에 복수노조 허용됐을 때 제2노조로 출발을 했고요. KT 민주동지회 같은 경우는 제1노조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현 집행부하고는 좀 다르게 활동하고 계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조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KT 관련해서 워낙에 많은 뉴스들이 나와서 이거를 좀 정리하는데 쉽지 않아서 좀 여쭤봤습니다. 그분들도 황창규 회장님이나 하는 분 이 경영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아들과 여기 법무실에 근무했다는 얘기들 나오고 또 정가변 의원의 아들도 KT에 근무한다는 지금 보도들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 채용 비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우선은 이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황교안 대표님 같은 경우에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계실 때 아드님이 법무실에 이제 근무를 하셨는데 예. 그 당시 그 이석채 회장님이 여러 가지 혐의로 이제 검찰 수사를 받고 계셨거든요. 근데 법무실에서 하는 일이 그 법적으로 이제 문제되는 사안을 변호하고 이제 방어하는 곳인데 결국에는 이제 아버님은 수사 책임자이시고 예. 아들은 그 변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지적을 한 거고요. 예. 정가변 의원 아드님도 그 국회를 담당하는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있어요? 예, 지금도 그 같은 업무를 국회 담당하는 업무를 계속 하시고요. 예. 근데 이제 이분이 2011년부터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대관 업무라고 하는데 국회 담당 대관 업무를 하셨다고 발표했는데요. 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예. 정가변 의원실의 입법보조요원으로 등록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입법보조요원으로 등록을 하면 아시겠지만 이게 국회 출입증이 나와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이런 그렇죠. 혜택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식의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기 때문에 이 같은 업무를 예를 들어서 이 부모님하고 관련된 업무들을 하는 것 자체가 특히 이제 권력이 있는 분들의 자녀분들이 그 유사한 업무를 맡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는 거고요. 또 KT 경영진들은 또 그걸 이용하려고 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직접적으로 그분들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그 관계자가 너무 부적절했다. 그리고 채용 과정에서도 몇 가지 의혹들은 있는데 그걸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더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일부에서는 노조의 문제 제기에 좀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이라든가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전 정권 관련 인사들의 의혹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일각에서 그렇게 보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이 문제가 발생한 게 그 이석채 회장님하고 황창규 회장님 전에는 대부분 KT 내부 출신들이 이 경영을 맡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명박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그 이석채 회장님이 낙하산으로 내려오시는데 이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정권의 줄을 대서 내려오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탁을 많이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했다라고 저희가 보는 거고요. 저희가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일례로 저희가 작년에 사회이사로 이강철, 김대유 사회이사 선임했을 때 그 당시에도 이건 명백한 정권의 코드 맞추기 인사다, 정권의 줄대기다라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이강철, 김대유라고 말씀하셨는데 전 청와대 수석 지내신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무현 정권,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그 청와대에서 근무하셨던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KT 경영진과 관련해서 정치권 유착 의혹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새노조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네네. 여러 가지 제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는 어떤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번 기회에 KT 내에서 적어도 입사나 채용 관련해서 비리는 뿌리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장기적으로는 이게 그 지배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KT 이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우선 시급히 필요해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국민연금이 KT 지분을 10% 넘게 보유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서 정말로 이 KT를 우리 국민들이 국민기업이라고 아직도 부르고 계신데 말만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업으로 지금 이부터라도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KT 새노조의 오주헌 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종호님께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어느 국민이 그런 말을 믿을까? 김성태 의원 끝까지 버티면 다음에 정치 못합니다. 솔직히 시인하십시오라는 의견 주셨고 전형민님 고관대작의 아들을 로비스트로 활용한 건가요? 라고 질문도 주셨습니다.